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매일 사건이 터져요. 적발도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또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유죄죠. 사실 사건 중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들도 꽤 많아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 중에 30만 시청 가까이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91세 노모 강제추행 후 살해한 사건, 대단히 끔찍하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약간 불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와, 이걸 정말 소개해도 되나? 소개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사건도 대단히 많은데 어차피 광고 수익은 안 나옵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현직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접하고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결국은 몸으로 접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일도 벌어진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친지, 지인들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누구든 간에 정부든 지자체든 정치권이든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재판부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동의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보고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제가 항상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판결문을 제가 먼저 다 보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전달하면 쉬울까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의 논리를 전달하다 보니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거죠. 판결문은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저와 하면은 판결의 구조, 논리, 절차 등등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결국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판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접할 때 더 쉽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판결인데요. 4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나오고 12년 중형이죠. 12년 받고 바로 구치소로 간 겁니다. 1심 재판인데요.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한형이 나왔어요. 자, 이 40대 남성 마약 그리고 성범죄입니다. 작년 5월에 필로폰을 구입해가지고 본인에게 투여한 다음에 약에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 아내, 그리고 또 처가 식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아내가 다른 남성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3자 간의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필로폰에 취했기 때문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더 큰 범죄는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작년 6월인데요. 안동에 있는 처가에는 누가 있나요? 네, 장인 장모가 있죠. 장모 집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투약을 합니다. 자기가 필로폰 맞고, 그 다음에 믿기 힘든 일을 하는데요. 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합니다. 장모에게 강제로. 왜 했느냐? 중독자로 만들어서 계속 이걸 판매해서 돈 벌기 위한 거냐? 아주 큰 그림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장모가 이게 이렇게 취하니까 강제로 강간을 시도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해요. 하지만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장모가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미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 동반됐어요. 그래서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즉 강간이 그 미수지만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 치상이 됩니다.
이런 마약 범죄 그리고 성범죄를 범한 40대 남성 사위죠. 네. 뭐 마약을 여러 차례 본인에게 놨어요. 그리고 장모에게 강제로 투약했고 또 약에 취해서 누군지 모를 그런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처가 식구들 처를 협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반인륜적 범행이다. 중형 선고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대단히 많은 충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사위의 장모에 대한 성범죄, 이 마약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요.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 경우입니다. 완전히 맨정신의 경우에 사위의 장모에 대한 성범죄 적지 않습니다. 놀랍죠?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좀 검색을 좀 했어요. 판례를 좀 찾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러 건이 나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 건이 나옵니다. 저 다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니 놀랄 정도였는데 언제 소개해야 되나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주요 포털 뉴스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안동 사건이 나와서 여러 사건 중에 하나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늘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아침에 TVN 강연을 해야 돼요. 가서 어쩌다 오늘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시즌에 가서 유명 강사죠. 김미경 강사가 오후에 하고 제가 오전에 합니다. 방송은 뭐 1시간 좀 넘게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2시간 정도 강연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쓴 책 또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이 또 신청 많이 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이제 강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네이버에 쓰는 스포츠 법률 칼럼 또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것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요일 저녁 이제 밥 먹고 저녁부터 토요일 내일 하루는 정말 아주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사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천으로 가겠습니다. 진천. 자, 진천인데요. 2011년에 이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와이프는 천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18일에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만 2살이에요. 이제 2돌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모, 베트남 사람이죠. 외손녀 키워야 되니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2일에 입국을 합니다. 그 당시 장모의 나이는 58세. 그래서 4명이죠. 네, 남편, 아내, 그리고 딸, 장모. 딸은 뭐 2살이니까 완전 애기고요. 자, 이렇게 넷이 살게 됐는데 2014년 9월 2일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첫 번째, 2014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산 지 2달이에요. 장모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애 봐주러 한국으로 온 지 2달 지난 겁니다. 2014년 11월 14일 오후 3시, 낮 3시,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그냥 낮 3시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집에서, 거실에서 당시 장모가 외손녀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거든요. 네.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가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에 장모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당겨 만지게 했다. 네. 이거 강제추행이죠. 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성폭법에 있죠. 자, 이 범죄를 첫 번째 하나 범했어요. 네. 그런데 뭐 아까 소개해드린 이 안동 사건에 비하면은 그나마 뭐 수위가 높지 않다. 그나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지금 말씀드린 강제추행이 14일 오후 3시고요. 지금 말씀드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거는 15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약 12시간 지난 거예요. 네. 그날 밤에 새벽에 역시 집입니다. 집에서 작은 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해서, 협박이죠. 강간죄에서의 협박입니다. 협박을 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 반항을 억압했다는 게 이제 구성 요건 중에 하나죠. 이 반항 억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때리지 않고 협박을 통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폭행이나 협박 둘 다 없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하의를 벗기고 이래 간음했습니다.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거죠. 그래서 친족관계라 함은 본인의 그 혈족, 핏줄로 이어진 그런 그 친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혈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척이죠, 인척. 즉 혼인관계로 형성된, 네, 이런 친족도 역시 이 성포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강간에서 말하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자, 1심 형량. 이 형량을 좀 봐야죠. 우리가 항상 제가 이런 사건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형량을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행위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동 사건 징역 12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12년. 그러면 이것도 뭐 징역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1심 징역 3년 6개월. 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그리고 고지 명령 면제. 네. 신상정보 등록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공개하거나 고지 명령, 공개 명령이나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참 뭐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3년 6개월이다. 첫 번째,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 첫 번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 이 말은 곧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전과는 있을 거예요. 전과가 아예 없었으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기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즉 성범죄 전과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다른 전과는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판결문이 길지 않아요. 판결문이 총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네. 자, 두 번째,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전날 오후 3시에 그런 행동을 하고 밤이 되고 저녁 되고 밤 지나가지고 새벽 4시에 이제 참 성폭행을 하면 이거를 우발적으로 봐야 되느냐,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횟수,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과 뭐 이제 잘 교류하고 다니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다 보게 되는 건데, 물론 재판부도 강하게 질타합니다. 반인륜적, 폐륜적 범죄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죠.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건 관련된 영상, 그리고 사건 소개하고 판결을 해설해 드리는 영상을 해설을 해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 원치 않아요, 선처해 주세요라고 하면 처벌 수위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장량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두루두루 봤을 때 이건 깎아주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징역 3년 6개월형이 나오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끝났냐, 확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합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합니다. 검사만 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피고인은, 이 3위는 항소 안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네, 라고 보고 항소 안 했습니다. 검사만 했습니다. 자, 2심 결론은요, 원심 판결 파기. 자, 그럼 왜 파기됐는지를 알아야죠. 이 말은 곧 검사가 왜, 무엇을 이유로 항소했는가,
검사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는 양형 부당입니다. 이거 피고인이 저 안 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다른 범죄입니다,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적용이,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다 인정하는데,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둘 건 없어요. 중요한 건 형량인 건데, 피고인이 불복하진 않았고 검사가 징역 3년 6개월이 말이 됩니까? 너무 가볍습니다, 더 높은 처벌해 주세요 라고 주장한 거고요. 2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은 징역 몇 년일까요? 안동 사건이 12년이잖아요. 이 사건은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년 6개월은 너무 낮고 5년으로 해야 된다. 2심, 항소심 판결의 이유가 뭐냐? 이 사건 두 개의 범행은 딸을 돌봐주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찾아온 장모에 대한 것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딸이, 아내잖아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폐륜적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악영향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물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동종 전과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거는 유리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이 이유 있으니 형량을 올린다, 다시 판결한다 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신상명령 그리고 고지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는 유지가 됩니다. 즉 징역 5년, 그리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1심에서는 80시간인데 올라갔어요. 네.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실 양형위원회의 어떤 권고형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징역 3년에서 7년이 나와요. 그래서 딱 절반, 중간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뉴스에 나온 그 안동 사건 1심과 이 사건 최종 형량인 징역 5년, 안동 사건은 12년, 진천 사건은 5년입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 첫 번째, 이거는 따져보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물론 양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마약. 즉, 마약을 이 사건에 이용했다는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마약 관련된 범죄도 개별적인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감안된 거죠. 그래서 성범죄만 따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안동 사건은 마약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된 거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도.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해예요. 상해. 즉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그 자체로 끝나는 거에 더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그 결과로서 발생한 상해가 있다. 안동 사건은 그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거 역시 상당히 중하게 반영되는 거죠. 아예 그 범죄 자체가 다른 범죄가 되는 거니까요. 치상자가 붙어서. 그리고 또 합의입니다. 합의. 안동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천 사건은 피해자와 1심에서도 합의, 그게 2심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네. 자, 이렇게 좀 믿기 힘든 그런 사위의 그 장모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좀 알아봤고, 이게 적지 않다.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범죄도 많지만 사위의 장모에 대한 성범죄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조사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건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걸 참 언제 말씀드릴지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진천 사건 전과가 없어요. 성범죄 전과가 없어요. 게다가 평소에 어떤 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 그건 증거는 없습니다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갑자기 그런 성향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세 번째, 잘 참고 있다가 이때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비뚤어진 그런 아주 그 이상 성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물론 제가 입수해서 검토한 그런 판결문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범행의 배경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 자백을 했거든요. 다 자백을 했고 빨리빨리 끝내주십시오 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짐작이 돼요. 자, 왜냐면 1심 판결 선고가 2015년 5월 22일이거든요 2심은 2015년 9월 24일입니다. 이제 4개월이죠. 네. 특히 성폭법에 보면은 친족관계에 의한 관계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걸 키워드로 해서 판례 검색만 해봐도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이게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 형량 이 사건 진천 사건도 5년 살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 다음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오늘 버스 지하철에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누구든 간에 다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변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닌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거 변호사도 한통 속이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안동 징역 12년 사건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진천 사건 함께 알아보고요. 비슷한 유형의 범죄입니다만 형량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